이제 2부 순서 함께 해줄 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소개해드리면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음. CBS 이정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양지열 변호사님 못 보는 사이에 핸드폰을 교체하신 건가요? 예. 네. 눈이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좋아 보입니다. 제가 뭐 네. 이전 폰을 버리거나 한 건 아니고요. 네. 구형 폰 그대로 반납하고 아, 그렇군요. 한 6년 7년 썼어요. 예, 보니까 아니, 뭐 반닥반닥하더라고요. 조사 받으실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아, 얘기했잖아요. 고스란히 그대로 다 네. 공개했었습니다. 요즘 형부터 바꾸는 사람들 보면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참고로 요즘- 하지만 비밀번호는 16자를 쓰고 있습니다. 네. 16자리는 대단한데 그게 보통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네. 초기 화면에 잘못 입력하면 중간에 네. 5분씩 뭐 정지되고 이러거든요. 아, 술 먹고 그렇죠. 잘못 입력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이거 힌트를 드리자면 네. 자기가 좋아하는 식구나 노래 가사 이런 걸 인용해서 비밀번호 만들면 됩니다. 그럼 아.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실수할 네, 일이 엉뚱하게 적어진다. 숫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문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다음 이부가 어떻게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꼭 인터넷 비교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있잖아요. 조기 대권 도전 선언을 했습니다. 본인 나이가 1985년 3월 31일 생이라서 네. 이제 뭐 다음 달만 지나게 되면 만 40세가 되고 내가 이제 충분히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선언이었는데 사실 언론지상에서는 많이 주목은 안 한 것 같습니다. 크게는. 네. 근데 여기서는 왜 다루는 거예요? 다루고 싶어요 좀. 네. 사실 뭐 저는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떠오른 것 중에 지금의 커다란 혼란상 본인이 이제 조계 대선 얘기를 꺼냈으니까 조계 대선을 불러온 이 정치적 상황에 이준석 지금 의원은 과연 책임이 없을까요?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본인도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진지한 어떤 반성 같은 거는 한 적이 없었고 갑작스럽게 무슨 새로운 인물로 되는 것처럼 이준석 의원은 초선인데 초선인지 한 삼선인지 뭐 이렇게 삼선이 사선인지 모를 정도의 이미지잖아요. 네. 신사람도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 떠나서 개혁신당의 모습을 보면 최근에. 예, 네.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사람을 달에 보낸 존 네. F 케네디 그렇죠. 43살 그렇죠. 그리고 흑인 최초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 46세 나도 40대다 이런 건데 현장에서 이정주 기자 네. 봤다면서요. 네. 네, 어제 겁나 추웠잖아요. 네. 제가 홍대 앞에 갔습니다. 네. 네, 갔는데 일단은 그 오렌지색, 네. 네, 오렌지색인데 이게 좀 아이러니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렌지가 안철수 거거든요, 원래. 아 원래 오렌지색이 원래 안철수입니까? 거죠. 네. 안철수의 헷갈렸는데. 네. 그 미래당 네. 네. 합당전이 그리고 그 안철수하고 사실 이준석 의원이 앙수가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제 3당 포지션이 똑같이 취한 거예요 지금. 음. 네, 단지 다른 점은 과거에 안철수는 당시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에서 떨어져 나왔고 지금은 여당, 보수당 계열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네. 예, 요 포지션 차이는 있는데 네. 어제 이제 그 가보니까 개혁신당의 정치 고관여층들은 다 모였더라고요. 아 그래요.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네. 많이 왔어요. 심지어 저도 알아보더라고요. 아 이정주 기자 열심히 시켰죠. 얼마나 이준석을 많이 출연시켰으면 그러니까 방송에서. 예. 아니 저희가 많이 다루긴 했죠. 많이 다루긴 했는데 이제 뭐 다루는 건 뭐 최상병이나 네, 이런 맞아요. 이제 네. 그 다른 개별 이슈에서 많이 다루는데 그 이제 저는 일단 그 기자를 알아본다는 건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예요. 아. 네. 엄청난 고관여층이란 얘기. 그렇죠. 제가 뭐라고 사실은. 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알아보고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조언 내지는 협박성 이걸 주는데 기사가 너무 양비론이더라. 아 진짜로 와서 예, 하는 얘기가. 예, 예. 아. 사실 제가 윤석열 조지는 거에 비하면 거의 한 10%도 안 돼요. 네. 예. 세상병부터 시작해서 저는 계엄령 때 잡혀갈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예. 저희 회사 제가 넘버원은 아니고 한 세 번째 정도는 제가 비원벙커에 갔겠다. 라는 게 저희 회사의 중론입니다. 네. 예.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여러 다양한 이제 고관층이 있었고 네. 이제 가장 사실은 그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질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단일화 할 거냐? 그러니까 네. 대선 오면 혼자 완주할 거냐 아니면 네. 누구랑 합칠 거냐. 네.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렇죠, 예. 네. 지금 이제 포석을 보면 저 끝단에는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어쨌든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없다. 난 끝까지 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취재해본 결과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당 다 네.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보면 윤석열과 안철수 막판 단일화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안철수의 양날의 검 계륵론이 있었어요. 그게 네. 뭐냐면 과연 오면 도움이 되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윤석열 입장에서 네. 안철수 오는 게 도움이 되냐? 더 떨어지는 건 아니냐? 네. 이런 이제 보수 우파 쪽에서 손해 아니냐? 음. 이 얘기가 있었고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 이준석 의원입니다. 네. 네, 필요 없다. 안전이 그리고 필요 없다. 예, 근데 네. 우당탕탕하다가 결국 합쳐졌고 네. 0점 이제 뭐 74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이제 양쪽 취재를 해보니까 본인이 완주하겠다고 한 것과 별개로 네. 제가 오늘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준석 의원이 완주했으면 좋겠다. 아. 왜? 그거는 민주당 표를 깬다. 아. 네, 인식틀이 아예 바뀌어버렸구나. 국민의힘에서는 예. 이제 일단 그 생각이 옳고 그름 떠나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고 있다는 거고. 아,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준석 의원은 우리 편 어차피 네. 우리 쪽 아니야. 아. 우리 쪽 소위 말해서 부정선거론자들, 네. 네, 극우 전환길 강사, 아. 세이브 코리아 우리 쪽 아니야. 네. 너는 저기서 파일을 깨먹으면 난 땡큐야.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 민주당 쪽도 묘해 물어보니까 민주당도 이준석 완주했으면 좋겠다. 네. 왜냐? 우리 쪽 아니니까. 서로 자기 편 아니게 네. 지금. 예. 네, 민주당 쪽에서는 어. 그 소위 말해서 그 지금도 나오잖아요. 뭐 페미니즘, 네. 반페미니즘, 뭐 갈라치기 네.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여성표가 이준석 의원이 나오면 민주당 쪽으로 결집할 거다. 아, 젊은 여성표가. 이대남으로 네.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네. 이런 약간 양가적인데 결론은 똑같아요. 완주해라. 완전해라. 예. 그 얘기는- 묘하더라고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네. 누구도 중도하차를 원하지 않는다. 아니 네. 우리 사실 양 변호사님도 기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정주 기자가 이제 지지자들로부터 양비론자로 이제 비난을 받았다는데 사실 양비론 하기도 요즘 쉽지 않은데요, 사실은. 네. 양비론을 갖추기가 어렵죠. 그리고 네. 다른 것보다도 이제 양비론이 뭔가 어떤 정치적 쟁점이 있었을 때는 양비론이라는 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일들은 정치적 쟁점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 양비론이라 비판을 받는 분들은 그러니까 진짜 어떤 의미에서 진짜 양비론도 아니고 정치적인 소재로 정쟁의 소재로 될 수 없는 것들 그냥 네. 계엄 내란을 가지고 내지는 부정선거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요. 두고 네. 이걸 가지고 얘기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거를 언론이 그리고 한편으로 또 기자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가 민망하긴 아니, 한데 괜찮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부정선거론자들을 비롯해서 계엄의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뭐 입장을 완전히 바꿨어요. 한 2달 정도 지난 사이에. 네. 뭐 너무 정당했다는 식으로 오늘도 저 구치소 갔다 와서도 그렇죠.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당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과거에 박근혜 때만 해도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고스란히 여과 없이 그냥 전하는 거. 물론 저도 뭐 전직 기자 출신이고 요즘에 이제 후배 기자님들의 언론 환경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참 안타깝게도 이 온라인으로 속보 경쟁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이게 정돈해서 쓸 여유가 없다는 거를 좀 그건 하나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놓치면 속보에서 놓치는 거니까 선배들한테 욕 먹으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언론 전체가 좀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네. 좋겠어요. 우리가 국민들이 그런 어떤 쓰레기 같은 망언들까지도 실시간으로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나오서다 보니까 그리고 일부는 거기에 또 부안해동하니까 네. 양비란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놀란 게 이제 영상 같은 걸 제작을 하시니까 네. 준수톤 이어 원이라고 네, 영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영화. 한다는데 이게 본인이 탈당할 때부터 국민의힘을 1년 동안 개혁신당을 만들고 당선되기까지 뭐 일대기 같은 것 같은데 네. 이 영화로서의 가치 어떻게 네. 좀 예상하십니까, 솔직히? 뭐 가치를 얘기해야 됩니까? 그냥 뭐 그 대선 출마 선언하는 그 패키징 상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공들여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만들 목적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사실. 오. 영화 제작비 다른 영화 제작비와 비교해 봤을 때 네. 제작비 대비 수익이 또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 분자금을 모을 때도 굉장히 쌓일 수도 있겠네, 지지자들한테는. 그렇죠. 네. 분자금 모으기에는 최적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왜냐면 또 팬심으로 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또 예. 영원 보내기라 해서 못 보면 그 상영관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인터넷으로 예매만 하고 돈만 내고 안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야, 그 그러니까 정도로 열려 합법적으로 지자면, 네. 저기 후원금 외에 가외돈으로 돈을 벌어들이기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입니다. 야, 그런 상황이고 음. 실제로 이제 강남에 사무실도 내고 사람들 만난다고 하는 건데 특보단도 꾸렸다고 하는데 이게 기자 입장에서 이제 그쪽 진영을 잘 알다 보니까 네. 특보단 몇 면이라든가 이런 노림수는 어떤 겁니까, 이준석 의원은?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준석 의원 예전에 대선 때 보면 그 이준석 의원의 스타일이 특보단이 필요가 없어요. 네, 필요가 본인이 없어요. 다 그냥 그 자영업자적 기질이 있어요. 네, 메시지도 내가 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소규모일 땐 장점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결국은 덩치가 커지면 우리 네. 경향 TV처럼 분업을 해야 됩니다.
MC 장원에게도 주잖아요. 이렇게 발언권을. 네. 이게 뭐 되게 이상한 상황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뭐 발언 좀 하면 안 되니까? 아니 조금 했을 때는 혼자 진행했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이게 커지니까 네. 이게 덩치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가 생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당 대표 정도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도 정당이 되면 그 연설문을 써주는 연설비서관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 몇 명이 붙어요. 따로따로 예, 업무가 다 있는 거죠. 연설비서관만 네. 4-5이 붙습니다, 사실은. 네. 예,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일정 관리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또 패널 관리 따로 있고 하는데 이제 이준석 의원은 워낙 좋게 말하면 본인이 이제 낭중지추 네. 그 사람들이 특보단이 따라오지 못해 퀄리티가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다 결정하는 게 있고 네. 그게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독단적으로 이제 해석되기도 해요. 네. 그리고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다 책임을 지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아랫 사람들은 사실은 조직에서 할 말이 없죠. 음. 본인 어쨌든 정치는 책임이거든요. 네. 예, 그런 영역에서 말하자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 확장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내부에 딜레마가 있긴 해요. 아직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특보단에 들어간 사람들조차도 네. 소위 말해서 옆에서 관전할 때 그걸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뭐 중책을 맡길 거다 생각하진 않아요. 아. 일단은 체제를 갖추고 네. 나머지 이제 정말 물리적인 일들. 네. 아니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건 좀 개혁신당 내용이 좀 심각하잖아요. 네. 허은하 대표는 본인이 대표에서 축출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고 법적으로 가처분까지 내놓은 상황이라서 만약에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된다고 한다면은 또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법률적으로 그 대표의 자리를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거는 지금 허은하 의원은 방탄복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 뭐 형사처벌 여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실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보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뭔가 일을 벌여놓고 제대로 안 돼. 그럼 모르겠습니다. 이 기자님 뭐 책임을 진다라고 표현했지만 책임을 지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하다가 안 되면 버리고 딴 데 가고 하다가 안 되면 버리면 다른 데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몸이 가벼워 보일 텐데 가벼운 게 아니라요. 그냥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정치를 대선을 실제로 가벼운 것이다. 네, 대선을 한다는 건 뭐냐면 정치는 얼마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으냐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만큼의 사람들의 뜻을 받드느냐인 거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밖에 나와서 떠들어서 일부 사람들이 그걸 박수 쳐주는 걸로 이루어지는 게 정치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최소한 그 어떤 커다란 뭐 어떻게 보면 뭐 이 전쟁에 비교한다면 부대를 이끌고 나중에 네. 함대를 끌어야 되는 거고 네. 이걸 굳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커다란 어떤 전단을 만진 다음에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건데 혼자 막 뭐 칼춤 추듯이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얼마만큼이나 그게 효력이 있겠어요. 그 잘하는 거 있죠. 아까 이제 뭐 40세 하면서 뭐 오바마도 끌어들이고 무슨 네. 케네디도 존 F 케네디도 끌어들이고 예. 그런 건 되게 잘해요. 근데 도대체 존 F 케네디하고 오바마하고 저 클린턴하고 공통점은 뭔지? 세 사람 나랑도 공통점 나이 일찍 한 말고 것밖에 없어요. 나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대통령 된 것밖에. 일찍. 그런 것만 네. 기가 막히게 잘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밑에 특보단들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앞뒤 안 맞고 일관성도 없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잘해서 그런 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오래 얘기하는 것조차도 약간 뭐라 이런 얘기를 오래 하고 오래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현타가 좀 오시는군요. 네. 말하다 보니까 현타가 와. 바로 다른 얘기로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뭔가 담금질 중인 것 같은데 얘기 들어봤더니 본인 참모들이 언더 73이라는 네. 그 유튜브를 기획을 했다고 하던데 저도 궁금해서 이제 그 시장 영상을 봤더니 생각보다 이제 전혀 체계적이지 않은 영상이더라고 이게 보니까 네. 현장 식당에서 이제 뭐 김상우 의원 그다음에 뭐 전 대변인 했던 분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네, 것 같은데 봤었어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언더 73년생 73년생 이하 그것도 역시 한동훈의 생일을 기준으로 한 그렇죠. 네. 이준서가 비슷한 겁니다. 그런 그렇죠. 모습입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몸풀기 들어간 거죠. 몸풀기 들어간 거고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72년생입니다. 언더 7이로 하면 김건희가 들어와요. 네, 그 73에서 끊어줘야 돼. 네. 네, 일단 이게 포인트 같고 제가 보니까 한 살 차이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밑에서 이제 한 건데 예. 제가 이제 요 유튜브 만들고 참여한 사람들하고
취재를 좀 해봤어요. 뭐 네. 박상수 대변인이나 뭐 네, 이런 사람들. 네, 네. 사실 제가 그 단계 게시판 끝까지 팠기 때문에 네. 저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매우 싫어하잖아요. 아직도 저를 고소를 안 했어요. 네. 네, 주준 의원님 뭐 하십니까? 빨리 고소해 주세요. 어. 네, 단계 게시판 누가 썼는지 제가 밝혀드릴게요. 어. 네, 아직도 저는 고소를 안 해. 아. 네, 저는 고소 받고 싶은데 네. 바로 무고죄로 걸 거예요. 네, 근데 그 문제도 이제 다 넘어갔고 여기는 어떤 딜레마가 있냐 하원들 말하면 지금 탄핵 심판이 파면 결정 사실상 국민의힘 비롯해서 그쪽에 거의 취해본 모든 인사들이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쌍권총, 권영세, 그러니까, 권성동 네. 접견 갔죠. 네. 접견 가고 지금 이제 헌재 재판관 인신공격 들어가고 음. 이게 다 파면을 전제하는 행동이에요. 파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니 각하될 건데 뭐하러 합니까? 네. 다시 돌아올 건데 우리 대통령 돌아올 건데 뭐하러 헌재를 그래 들쑤셔요. 네. 그게 아니라 파면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네. 파면되면 먹튀 윤석열은 버려도 그 그 잔당의 표는 갖고 가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할 말이 필요한 거군요. 네, 윤석열을 따르는 그 극우파 15%의 표가 필요한 거예요. 탄탄하게 네. 가져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논리를 지금 쌓는 과정이고 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딜레마가 뭐냐. 이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파면 순간부터 60일입니다. 네. 네, 조기 대선은 그날로부터 스타트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당내 경선 한 달 하고 보통 이제 대선 운동 기간이 한 3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차포되잖아요. 어. 한 달도 없어요, 사실은. 없네. 남은 네. 기간이 없네. 토론은 오늘 파면하면 내일 바로 열어야 돼. 네. 야,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모습을 안 드러내면은 대선 후보로 나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언론에서 다뤄주질 않아요. 어. 왜냐면 세미파이널 한번 해야 되거든. 네. 기대하지 않는 이상에. 그러니까. 그럼 네. 경선을 4인 경선 바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네. 여조도 돌려야 되고. 그 최소한 물리적 기간 역산하면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종 경선이 4인이거든요. 네. 5대5. 당원호, 여론조서. 어떻게 어. 바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일정 최소한 잡아도 한 달이에요. 네. 예, 그러면 본 선거 기간 3주 빼고 한 달 빼잖아요. 1주 남아 1주. 그렇네. 그러네. 네. 사실상 그래서 몸은 지금 풀어야 되고 어. 그러면 파면이 언제 될 거냐에 따라서 그 날짜를 역산해서 반템포 빠르게. 어. 그게 지금이다. 아. 네, 그래서 그 언더 73이 네. 지금 몸 푸는 단계에 발목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니 우리 양 변호사님은 언더 73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어허. 진행자 굉장히 무례하네. 아, 네, 오버 73이세요? 아까도 무슨 뭐 휴대전화를 언제 교체했네 이런 거 물어보고. 언더 83 아니세요? 아, 그러니까 외견상으로 아유.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네. 하여튼 근데 진짜 저는 몸풀기라는 얘기가 기자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다만 되게 그거를 한동훈한테 갖다 드리니까 되게 희한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으로 정치를 시작했잖아요. 당대표로 그렇죠. 정치를 네. 시작을 했어요. 당대표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 계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치렀던 사람인데 그새 사람들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서 어떻게든 몸이라도 풀어야 되고 어떻게든 갑자기 플래카드라도 역사적이다. 하나 걸어야 되고 네. 무슨 원더 73이니 뭐니 유튜브 계정 만들었는데 기자분들 많이 가긴 갔나요 거기? 아니, 문제는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적더라고. 아니, 아. 안 그러니까 이제 나와요. 뭐 10만회 이상도 아니고 한 2만 제가 봤을 때 2만회 좀 넘은 순간에 봤는데 네. 생각보다 주목도가 뭐 네. 지하철역 앞에 뭐 이런 플래카드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계엄 중단 1호던가 뭐 이런 식의 주장이 네. 있어요. 아, 요새 플래카드 많이 붙여요. 많이 달려 있어요. 아, 네. 이제 밀어낼 수 있는 게 내세울 수 있는 게 그걸 가지고 차별을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그렇게 하려면 계엄 직후에 한동훈이 보였던 모습 4번인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보수도 진보도 다 버렸어요. 사실 네. 그렇잖아요. 그때 어찌 보면 한동훈이 잘했다는 한동훈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게도 굉장히 큰 소생의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계엄 정국을 다 털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도 뭐 경찰 검찰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왜 저 사람은 헌재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 가장 큰 배경은 여전히 그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집권 여당이고 윤석열이 앉았던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을 똑 떼내고 그 자리에 그 한동훈이 앉았으면 그리고 우리가 처절하게 반성합니다. 네, 형님이지만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국민의힘도 그쪽을 선택해가지고 우리 정말 이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네. 조기 대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실제로. 지금보다는 네. 그 한동훈이라고 가진 파워가 그때까지만 해도 한동훈이 잘나서가 아니라 대안이 한동훈밖에 없었다는 분위기가 국민의힘 보수층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살렸으면 모르겠는데 다 죽었는데 네. 거기에 더해서 결정적으로 이번 계엄 사태,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체득하는 게 하나 있죠. 다 돼도 검사 출신은 안 되겠다. 네. 이게 그런 두 개가 직업적인 겹, 부분에 있거든요. 두 개가 네. 겹쳐 있단 말이에요. 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그
계엄 이후의 상황들 속에서 한동훈이 모냥 빠지는 순간이 너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양쪽에다, 다 예. 잊혀지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해. 다 기억이 난단 말이죠. 한덕수 옆에 세워놓고선 대통령 만나고 와서 정권을 다 이제 제가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할 거고 대통령께서는 뒤로 물러나시기로 했습니다. 그 장면 제가 한동훈이면 집에 있는 이불 다 찢어버릴 것 같거든요. 이불킥으로 너무 창피해서. 그 이후에 될 게 없으니까 네. 그런 상황인 건데 아까 이제 그 접견 문제 이제 두 분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권영세 그다음에 이제 그 권성동 지도부 포함해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갔고 전 나경원 의원이 이제 만나고 와서 이제 기자들한테 백브리핑 했잖아요. 거기 나온 얘기 중에서 야 진짜 너무하다고 느꼈던 거는 헌재의 편향적인 부분 그런 그 편향적 행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는 건데 이 주체가 그 나경원 의원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 판사, 네. 권영세 권성동 검사, 들어가 있는 윤석열 검사. 네, 그렇죠. 예. 아, 난 진짜 법조인인 게 좀 부끄러워 죽겠어. 뭐 이렇게 너무 아무 법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 없고 잘 모르신다기보다 그냥 아주 일반적인 수준의 그냥 초등학교 사회 과목 정도의 수준을 가신 분이라면 그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온 네.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저는 되게 얄밉고 아니 무슨 인간적인 도리로 사람을 만나러 갔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친구 사이에 있는데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12월 3일 이후 다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달째 지금 나라는 경제는 완전히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저 설 연휴에 기업하는 쪽에 있는 뭐 대기업 쪽에 있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밖에 나와서 협상을 하려면 뭘 하나 하려고 해도 협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라라는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없잖아요. 니네 나라의 대표가 누군데 지금 네가 누구를 믿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가 자기네들 수출한 거 저 나중에 대금 환수도 못 하는 거 아닌지를 걱정하고 있어요.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에 있는 간부가 한 얘기인 거예요. 그거 그리고 뭐 자영업 이런 부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 국민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있는데 자기들은 친구였다고 인간적인 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적인 관계로 정말로 얘기를 했으면 배지 떼고 나 좋다 부끄럽지만 친구니까 배지 네. 떼고 원내대표고 비상대책위원회 다 버리고 가겠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지도부 다 같이 가놓고 우연히 갔다고 접견 신청했는데 접견이 겹쳐서 같이 들어갔다고 원래 접견 신청 다 하나 마무리된 다음에 다 추가로 하면 네. 안 받아줘요. 하루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죠. 예, 하루에 한 번 하는 네. 거야. 그럼 그거 지금 특혜 받았다는 얘기야 뭐야? 그것도 판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판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법관들에 대해서 편향성을 정치적 편향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유는 알겠어요. 뭐 얘기 나온 것처럼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날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을 확실히 끌어안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다행이라고 봐요. 뭐냐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민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대한민국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선명한 사안에 대해서 실수하지는 않아요. 네.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끝장을 다 보여주는데 그래도 그거를 옹호하고 감싸고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니까 우리 이 사람들 데려갈 거야. 네. 하지만 보수 당신들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지해도 끝까지 같이 가줄 거지라고 하는 순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배신감을 느낄까요? 아니 그러니까 재판관들 성향 얘기하는데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네. 나경원 의원 남편도 판사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인사 나와서 어디 법원장에 가셨던데 네. 그 관할 법원에서 나 진보 성향이라서 음. 재판 못 받겠다. 음. 이러면 어떻게 봐줄 겁니까?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황 자체가. 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이런 논리로 따지면 사실 검찰에는 윤석열을 수사할 수 있는 검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해관계인이고. 다 그렇죠? 이해관계인이잖아요. 예. 사실 근무 전에도 같이 예. 했다는 거고. 그럼 예. 민주당에서 꼬투리 잡으려면 누구든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당내에서도 지도부 중에 음. 김재섭 조직부총장이 오늘 쓴소리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전 주의원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은 그러니까 친윤들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한 거냐. 그렇지. 근데, 저는 사실 이 일련의 쭉 과정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그 눈여겨보는 장면이 딱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은 이걸 스쳐서 봤을 거예요. 네. 오늘 가신 분이 잘 보세요. 접견 간사이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입니다. 네. 지난번에 한남동 체포 과정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죠? 네. 그때 권영세, 권성동 갔나요? 안 갔죠. 안 갔죠. 네. 그럼 제가 질문. 왜 안 갔을까요? 어...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깊이 있게는 생각을 못 안 하죠. 해봤는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네. 원래 이게 뭐냐면 지금 그러면 왜 한남동 체포할 때는 안 가고 네. 왜 접견할 때 갔을까? 어. 이 차이점을 잘 보셔야 돼요. 네. 나경원 의원은 둘 다 있었어요. 네. 그렇네. 그 일관되네. 아니 그 네. 체포할 때도 있었어요. 앞에서 네, 들어놓지는 네, 네. 않았죠 물론. 네. 경찰 오니까 비켜줬어. 네. 근데
체포할 때는 그 눈발 날린 데 있었고 여기 있었는데 권영세 권성동은 여긴 안 가고 여긴 갔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체포되는 걸 막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탄핵까지 찬성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파면된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향과 인간적 도리 분리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먹튀. 네. 윤석열이 내 친구 윤석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가진 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체포될 때 갔잖아요. 저는 진정성은 사람은 원래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닙니까? 네. 윤석열이 지금 필요하겠어요? 체포될 때 필요하겠어요? 체포될 때 필요합니다. 네, 네. 근데 왜 체포될 때 가잖아요. 현행범은 바로 체포돼요. 의원들도 체포된다니까요. 그렇지, 영장이 방해하면, 나왔잖아요. 네. 네, 내란 이게 내지는 내란 선동 같이 부안해동한 걸로 그 현장에 체포돼요. 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윤상현 의원조차도 비껴줬어 그날. 윤상현 의원이 경찰하고 싸웠단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네. 네. 정작 카메라 있을 때 경찰은 전화는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하고 그러니까 그런 코스프레는 겁나 잘하죠. 근데 카메라 들이대면 막 훈방 될 거야 어쩔 거야 하는데 정작 정말 물리적 형사들이 딱 들어오면 아 여기 지나가십시오. 어디 있는지 몰라. 네. 네, 왜 충돌하지 않았을까요? 왜 체포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내린 결론 뭐냐면 이 양태만 봐도 지금 국민의힘 이 당 의원들 있죠. 솔직히 저는 저쪽 이제 동의하지도 않지만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100번 양보해서 의리를 강조하려면 네. 체포 당일에 한남도 관저 앞에 들어 누워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의리라도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생기는 질문은 뭐냐면 그런 부산역 집회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는데 거기 설명이 좀 돼야 되는데 거기 전학일 강사가 갔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네. 세이브 코리아라는 개신교 단체가 주관한 행사였고 부산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 13,000여 명이라고 그 5만여 명, 경찰 추산 13,000여 명이라고 하던데 네. 거기에 박수영 의원, 김미애 의원 갔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아까 얘기했던 두 명과 한 명을 분리해 설명을 했는데 그 두 분은 어떤 경위로 간 걸까요? 그 두 사람은 파면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자신들이 살 길은 오히려 그 아스팔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 발언이 수위를 너무 너무 충격적이었어, 솔직히. 예. 6.25를 얘기를 해요. 네. 저는 이전에 이제 계엄 사태 이전에 그 광화문 집회를 가끔 저분들이 도대체 저 양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가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 중에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막 소련제 탱크가 밀고 넘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저 사람이 지금 네. 시대가 소련이 해체된 건 알고 있나 할 정도의 그런 황당한 상황이긴 했는데 네. 그 황당한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들은 되게 크고 그리고 나름 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 만한 힘은 없다라고 봐요. 네. 근데 국회의원 몇몇의 생존 내지는 그들의 정치적 미래를 그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붙은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붙은 예, 거다. 거기에 붙은 거. 그리고 아까 이제 한마디 첨언하자면 우리 기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에 대해서 이 부분은 꼭 따로 떼서 아스팔트 집회 계신 분들께 좀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탄핵 반대 집회 영상물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배신자 명단이 나오는데 네. 권영세, 권성동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죠. 지금 이미 기자님 얘기하신 거를 네. 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보여주세요. 네.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그 극우 집회 언더커버 다니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진짜 갔어요. 네, 갔다 오셨어요? 이제 예. 기자 딴 그만할 데가 것 별로 같아 보니까. 네. 어. 제가 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어. 네, 거기서 CBS 명함도 못 내밀어요. 네. 네, 좌빨았다. 그리고 아니 잠깐만 표본실래 명분실종 네, 뭡니까 이거? 이게 예. 명분이 탄핵할 명분이 없다. 아. 네, 이게 극우 집회. 네. 내일도 이제 5차 변론 있거든요. 제가 할 겁니다. 네. 할 건데 마스크 쓰고 가야 돼. 패딩 입고. 네, 코트 입으면 맞아 죽어요. 코트 입으면 좌빨이라고 하더라고. 아, 코트 입으면 왜 좌파야? 네, 왜냐면 복장이 거기는 춥기 때문에 다 패딩이에요. 아. 근데 코트 입으면 튀더라고 제가. 그렇구나. 코트를 한번 예. 입고 갔더니 야 계속 누가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고. 네. 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복장 불량이구나. 네. 네, 나름 드레스 코드가 있어. 그 뒷면은 뭐라고 써 있는 아 겁니까? 이건 이제 헌법대로 탄핵무효. 네, 아. 헌법대로면 한 탄핵 가결이죠. 네. 요거랑 제가 요거 성조기. 네. 네, 제 가방에 늘 들고 다닙니다. 요거를 가방에서 언제든지 꺼내야 아, 돼. 당연하죠. 나 네. 이런 사람이야. 저의 네. 방검복이에요 이게. 아. 저의 방검복. 네. 네. 요거를 이게 가방에 X자로 꽂아드려야 돼. X자로. 여러분 예. 눈치 없이 이렇게 꽂잖아요. 의심합니다 좌빨이라고.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아 이상한 여기 드레스 코드 다 X자예요. 아, 그래요? 네, 알 수 없고 X자로 뒤에 가방에 꽂고 네. 제가 그래서 이걸 오늘 갖고 온 게 아니라 제 네. 가방에 늘 갖고 다녀요. 아. 제가 뭐 경향 TV 올라오고 챙긴 게 아닙니다. 네. 제 방검복이라서
늘 갖고 다녀요. 아니 근데 그 요거 쇼츠 만들어가지고 그거 쪽에 알려지면 난리 나겠는데. 바로 검거 되겠는데. 검거될 수. 근데 죄송한데 제가 듣보잡이라서 못 알아보더라고 아직은. 아니 근데 괜찮습니다. 박수영 의원 발언 정말로 문제시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못 보시고 모르는 분들 계실까 봐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지난 15일 체포된 날에 관저에 가서 윤석열을 맞아요. 만났다는 겁니다. 만났다고. 그 얘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해준 건데 박수영 의원은 왈 대통령님께 여쭈었다. 빨리 돌아오셔서 우리도 저 무도한 종북 좌파 세력들 좀 처단 좀 하십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울컥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 저는 들어가지만 남아있는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 여기에 대한 해석.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이라는 말은 대통령께서 마치 순교자처럼 돌아오시지 않으려고 마음 먹고 계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다. 네. 오늘 우리 부산 시민들 열기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돌아오실 것 같다. 음. 야 진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예. 참 6.25를 여기에 가져다 네. 된다라는 그리고 얼마만큼이나 그 참 대한민국의 70년 역사에서 사실 이 종북 좌파 이런 표현들 때문에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치렀고 얼마나 많은 나라가 쪼개졌어요. 사실 그 긴 시간 동안에 솔직히 뭐 우리가 그 표현상으로는 뭐 좌파 우파 얘기를 하지만 대한민국에 진짜 좌파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다 죽어 없어졌어요. 다 약간 그런 쪽에 좀 가까운 진보적 입장을 네. 표현했던 그런 분들은 네. 뭐 사회주의 이런 얘기만 꺼냈다가 다 공산당으로 몰려가지고 사실 사회주의도 아닌 사람들조차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몰아서 죽였던 역사가 80년대까지도 90년대까지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픈 역사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라는 거예요.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때도 우리가 잘했다는 일이고 지금도 우리가 아니면 북한에서 지금 다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더 나가서 요즘에 이제 한 가지 발전한 게 있죠. 자기들의 생각에도 북한하고 비교하는 건 아무래도 좀 처진단 말이에요. 네. 우리 국민들이 북한 시작 너무 잘하는데 누가 이제 북한에 약하겠어요. 그러니까 끌어들인 게 제가 보기엔 이제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힘이 세니까 중국과 북한이 힘을 잡고 손을 잡고 네. 우리는 이제 송가리 해킹 얘기도 중국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탄핵 그 관련된 저 무역 집회가 보면 CCCP 아웃이라고 맞아요. 중국 공산당 나가라는 이런 게 빠지지 않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게 이 박수영 의원이 논리를 아까 순교자 같은 표현을 주셨잖아요. 거기도 이제 개신교를 표방한 집단, 저는 개신교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개신교를 표방한 집단, 개신교 거의- 참칭 개신교. 그렇죠. 거의 믿음이라는 그런 걸 빌려서 논리라든가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배제시켜 버리는 화법들을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근거를 대고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지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누가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연결이 돼서 뭐 좌파라든가 이런 네. 게 아니라 음. 그냥 저 사람들은 좌파다. 음. 부정선거가 있었다. 물론 뭐 이상한 소리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거기 모인 대중들은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유를 알지 못해요.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그래요. 심지어 최근에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전한길 이 사람조차도 헌법재판관을 제가 잘 찾아보니까 그 편향성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뭘 보고 그랬는데요? 라고 말을 안 해요. 네. 유튜브 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의 그 맞아요. 지금의 행태는 뭐냐면요. 그냥 종교를 설파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답이 나와요? 네. 믿으세요. 믿어요 무조건 믿으세요. 이거예요.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니까 거기에 순교자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저 사실 교회 다니거든요. 쓰기 싫은 표현이지만 예수를 희생시킨 것처럼 윤석열이 희생하려 한다는 그러니까요. 말이 식의 안 되는 얘기를 비유 하는 아닙니까? 예.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 거기에 정치인이란 사람이 거기 숟가락을 얹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 이러다가 이제 탄핵 심판 선고일을 부활절이라고 이제 명명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상황을 보면은 정말로 이제 박수영 의원, 김미애 의원 사실은 국민의힘 출입하면서 만나봤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 두 분이 거기 나오는데 약간 놀랬거든요. 솔직히 출입 기자로서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두 분을 잘 아는데,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어떤 상징이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상전벽해를 많이 느끼는 그런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억나시죠? 2020년에 황교안이 네. 정강훈하고 그때 막 손잡는다 했고 막판에 네. 극우파 그 파이어 해가지고 네. 총선 103석으로 망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김종인 체제가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5.18 묘지 가서 뭐 예전에 빌리브란트 따라한다고 뭐 무릎 사과하고 중도 네네. 일종의 네. 네. 클릭 이동할 때 영입이다. 그때 예. 영입된 사람이 뭐 김재섭 뭐 그 당시 천하람 합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좌클릭하면서 김종인 체제에서
그 다음이 이준석 대표로 넘어가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윤석열 영입할까 말까 빌려올까 그래서 약간 너무 극우파 때문에 졌다고 해서 네. 국민의힘이 좌쪽으로 쫙 좌클릭할 때인데 이때 제가 기억나는데 초선들이 당선자 신분에서 서로 모여요. 네. 그러니까 당이 망했잖아요. 네. 극우파들 망하니까 이제 초선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우리 김종인 체제에서 어떻게 해볼까 어.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강연을 맡았던 사람이 박수영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때는 개혁의 선봉이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이 사람이 서울부대 82학번인데 이 사람이 맨날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 이빨리게 하는 말이 예전에 여의도 연구원장 그 대한민국 선진화 책 썼던 박세일 교수. 박세일 네. 교수. 예. 박세일 교수 직계 제자예요. 그렇구나. 근데 예. 박세일 교수는 지금처럼 이런 부정선거론자 무슨 극우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 책 한 번 읽어봐도 알아요. 6.25 막 이런 거 갖고 무슨 좌우 나누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보수를 하려다가 이제 정당 극우 정당에서 실패하고 YS가 합당한 3당 합당 거기에서 실세에서 밀려나서 여의도 연구원장 하다가 그렇죠. 자기 네. 정당 만다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네. 일종의 이제 정치 실험을 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상을 향해 갔다가 쫓던 네.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직계 제자라고 입만 열리면 자랑한 사람이 박수영입니다. 지금 극우의 극단에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슬픈 역사지만 원래 극과 극은 통한다는 게 네. 남한에 내려온 사람들도 보면 서북 청년단이 제일 극우예요 보면. 왜? 그렇죠. 자기를 증명해야 되거든. 십자가를 밟아야 돼. 네. 북에서 내려왔다고 계속 사상 검증이 들어오니까 네. 때려잡아야 되거든. 좌팔. 네. 그래서 그 조정래 이제 소설가 소설 나오잖아요. 네. 예. 많이 나와요. 그게 왜냐면 네. 극각은 나를 증명해야 돼. 제가 보니까 박수영 김미애 의원이 그 당시에 중도 좌파로 영입했다고 이 당이 자랑하던 그 투톱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 맞아요. 정확하게 예. 지금 극으로 갔죠. 예, 저는 사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 존재 증명을 예. 위해서. 그리고 이날 여기 네. 안 왔지만 조정훈 의원 있죠. 음. 예, 저기 옛날에 시대전환부터 시작해서 네. 예, 문재인 인재영입 2호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요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태평양 건너와서 여기까지 왔어. 네. 그래서 지금 극으로 왔어. 조정훈 의원 이날 그 기사에 따르면 연설만 안 했지 화장실 간다고 연단에 안 오른 거예요. 근데 부산 이날 내려갔어요? 부산 내려갔죠. 조정훈? 네. 조정훈도 기사에 나와요. 이거 진짜. 네. 그래서 이날 집회차는 4명. 박수영, 연단에 오른 게 박수영, 김미애 김미애 의원이고 뿐인 거지. 네, 예. 윤상현 의원하고 조정훈 의원이 이 현장에 있었다고 기사에 나와요. 근데 조정훈 의원은 제가 봤을 때 화장실 간다고 연단에 누가 화장실 갔다 옵니다. 연단 갈 사람들은. 화장실을 갔어야 되겠지. 연단에 오르기는 아직 조금 그래. 아니, 마포갑에서는. 네. 그래서 살짝 빠진 거예요. 윤상현은 얘기를 했어요. 네. 했어요. 올라서 네, 연설했잖아요. 올라서 네. 사진만 안 나왔을 뿐이면 아. 윤상현은 어차피 관저에 갔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거든. 아니 근데 네. 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는 게 여전히 그 계엄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과 진술들이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해가지고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봤더니 그 HID 요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체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노상원이 이제 지시를 한 내용들을 진술을 복수로 했다고 합니다. 그쵸, 그쵸. 대표적인 진술 중에 하나가 너희는 내가 취조할 때 보디가드를 해라 네. 이런 거 하고 책상도 치고 좀 욕도 좀 하고 노려보기도 해라 이런 진술 변호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수사하려던 게 아니고 부정선거 밝히려다는 것도 아니었고 뭐 음모론들이 많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었다라는 네. 얘기를 했잖아요. 시스템 점검일 뿐이다 막 이랬죠. 네. 예. HRD 요원이 시스템 점검을 그러니까, 그리고 본문으로 그렇잖아요. 점검하겠다는 네. 거지. 그리고 사실 이게 책상 좀 치고 노려보기라도 해라는 얘기가 우리 구경 기자님처럼 이렇게 네. 인상 좋으신 분이 책상 치고 내려다 보는 것과 음. 특수훈련을 받아서 요인들을 암살할 수 있고 사람들을 취조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캐내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온 사람들이 하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쪽에 있었던 분 한 분 아는데 그분은요. 눈 자체의 초점 자체가 달라요. 아, 그래요? 그분 본인 설명으로는 야간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맹수처럼 약간 눈빛이 변했다라고 그래서 야, 무섭구나. 그런 그냥 쳐다보면 그냥 쫄아요 속된 말로. 그쵸. 근데 그걸 너무나 잘할 거 아니에요 노상원이. 그렇겠죠. 네. 괜히 여기 와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노태학은 내가 손 볼 거야 야구방망이 네. 준비해. 맞아, 네. 왜 그거 사실인데 그게 왜 필요해? 선관위 시스템 전공하는 거면 IT 기술자들 몇 명 보내면 되지. 다 거짓말하는 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진짜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보디가드라는 맛에 우리가 실소가 터지지만 실제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눈빛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선관위 직원이 없는 말도 지어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정주 기자님? 그렇죠. 근데 이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노상원까지 저는 그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계엄할 때 처음부터 진짜 유능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어. 네, 이렇게 허술한 거예요. 윤석열 수준이. 네. 예, 그리고 이 계엄 자체를 정말 망상, 이 선관위 분명 부정선거 있다. 네. 본인의 망상에 따라서 이걸 지시하니까 노상원을 이제 오비들 영입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아마 저는 이제 내일 탄핵 변론 또 오차 변론 있지만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김용현하고 그 윤석열까지는 김용현이 일단은 탄핵 파면까지는 독박 쓰기로 한 것 같아요. 네, 입을 맞췄어요. 네. 입을 맞춰가지고 내가 했다. 포고령도 제가 하고 뭐 베껴왔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탄핵 변론과 별개로 네. 네. 형사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차피 그렇죠. 그 별건으로 수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노상원이 과연 진술이 지금 이것만 봐도 일관되게 나올 것이냐 물음표예요. 왜냐 이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보면 노상원까지 윤석열이 컨트롤할 수 있는 머리가 없어요. 네, 할 노상원 수도 없어. 네, 사실은. 지금 자기 살 상황에. 길 찾아서 가는 거고. 아니 김용현하고도 말이 일부 안 맞는데, 맞는데. 지금 왜 네. 어디까지 들어간 건 거기까지, 12명이죠. 26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안내에 들어간 건 12명이잖아요. 260명이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어. 했기 때문에 노상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초기부터 이런 진술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탄핵 변론에서도 본인이 검찰 수사에서 했던 진술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네, 당장 변론에서도 그걸 물어보거든요. 진술이 왜 바뀌었냐. 그리고 노상원 같은 경우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정확히 말하면 이 끝단에는 윤석열이야 사면이야 받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러니까 사면을 받으려고 지금 꼼수를 쓰는 거잖아요. 노상원을 누가 사면해 줍니까? 나중에 실형 나오면. 그 아마 분명히 수사기관에서도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당신 아마 이렇게 하면 혼자 독박 쓰고 너 20년 살아야 된다. 잘 생각해라. 주 임무 종사자니까. 당연하죠. 네. 네, 이런 지시를 실제로 받았고 자기가 이행하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이행이 실패했을 뿐이지. 그래서 노상원은 저는 아마 그 진술이 네. 향후에 굉장히 변곡점이 될 거라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일 헌재 5차 변론 기일이죠. 거기 네. 보면 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우리가 모두 기대해 맞이하는 홍장원 전 홍정. 국정원 1차장이 나오는데 윤석열 측도 수가 없는 건 아니었더라고. 보니까 어떤 꼼수를 내나 봤더니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측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12월 3일부터 1월 중순까지의 통화 내역을 헌재가 받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 이제 증인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신빙성 문제를 뭔가 흔들려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싶겠죠. 그런 전략이라도 네. 그건 아마 그거 아니면 할 게 없으니까라는 거고요. 이게 불가능한 상황인 게 뭐냐면 다른 어떤 종류의 사건,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나 비리 이런 거대한 어떤 몇 년 동안 이어졌던 사건이었는데 그게 어떤 작은 계기로 인해서 촉발이 되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탐사 보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누구 하나가 사고를 쳐가지고 네. 조금씩 하다 보니까 윗선까지 있는 것 같다 의심을 받는 사건들 중에 위야무야 됐던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위야무야 되냐면 몇 년 동안 그런 일을 벌일 만큼 치밀한 조직을 가지고 다 버리다가 하나가 새기 시작하니까 야 어느 선 정도까지 자르자라고 내부에서 다 말을 맞추고 맞췄지만, 증거를 네. 없애고 그러고 나서 가장 결정적으로는 가장 순회에 있는 두머리급들은 다 많은 모르는 바인데 여기를 다 끊어놓는 그런 작업들을 다 해놓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그런 겁니다. 검찰하고도 어느 정도 딜을 봐가지고 여기까지 할게 해놓고 들어가면 거기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하게 그냥 막혀버리는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렇죠. 예. 일단 범죄 현장이 너무 명백하게 네. 수백 개의 카메라에 수천의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됐고요. 그리고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공포라든가 무게감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가담했던 군 장성들까지도 술술술 다 불기 시작했어요. 다 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재판받고 있어요. 이미 이걸 뭘 입을 맞춰가지고 막으려고 하기에 혼자 기껏 했던 게 네. 김용현 나와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뭘 어떻게 해요. 사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요. 지금 거의 극한 직업이에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변론 기일에서 하는 것들이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미 경찰, 검찰에서 기록으로, 수사로 예.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재판 공소장은 뭘 하는지 다 꼼꼼히 보고 그랬겠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나서 자 무슨 말 하는지 보자 이러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헛소리를 하면
네. 아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이 받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얘기한 주요 네. 조요 요인 네. 체포 지시에 관련해 가지고는 뭐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가 여인역 방첩사령관을 필두로 한 그 밑에 있는 방첩사령관 부하 직원들이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 진술을 가지고 이제 김병주 의원이 네. 자기 유튜브에서 이제 풀었잖아요. 네. 이제 그 요인이냐 의원이냐 이게 이제 이걸로 트집을 잡는 건데 음. 그 이제 그러니까 저 구급파 집회 가면 맨날 한 말이 이게 처음에 의원 뭐 요원이었는데 의원으로 말을 바꿔서 하지 않았냐. 근데 그 부분만 확대를 해서 아니, 예를 들면 실언에 칩시다. 근데 나머지 전체 퍼즐을 맞추잖아요. 네. 의원이에요 그냥 네. 전체 퍼즐 맞추면. 근데 그 부분에 이게 말을 돌려서 결국은 요원이었는데 의원을 빼라 그랬다. 그 고가가세로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런 논리를 쓰는 건데 아니, 저는 결과적으로 다수를 수사기관 포함해서 다수가 별도의 방에서 제각각 여러 번의 반복된 진술을 하잖아요. 원래 네. 수사기관이 그렇게 해요. 말 못 바꾸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모속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기억을 못 바꿔요. 네.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거지. 네. 10장 쓰다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진실에. 여러 명을 그렇게 섹터를 나눠놓고 네. 똑같은 내용을 A4 10장 써봐 이렇게 하면 네. 수렴이 된다니까요. 어. 네, 수사기관이 바보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치비상구 2부에서는 이 네. 현재 탄핵 심판 이모 저모까지 살펴봤는데 끝으로 이제 양재열 변호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 불안해하는 게 이게 어쨌든 간에 원하는 방향대로 이제 가는 것 같으면서도 순간순간마다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발목을 잡히다 보니까 아 과연 이게 좀 정말로 이제 우리가 그 바라고 뭔가 요망하는 결과 될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법률가로서 좀 냉정하게 헌재 탄핵 심판 좀 얘기를 좀 마지막 들을 수 있을까요?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전혀 저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네. 윤석열을 탄핵하는 데는 재판관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요. 저는 이것도 만장일치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요. 다만 답답한 부분은 아까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검찰은 다 윤석열의 사람들이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뿐이고 그래서 그들은 윤석열은 버리지만 자기들끼리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해가 되는 쪽의 결정이라든가 수사는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막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답답함이 터져 나오는 건데 그걸 뭐 윤석열을 날리는 것만으로 다 끝났다라고 보면 그들에게 넘어가는 거고요. 저는 뭐 조기 대선 과정이라든가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운영을 가는 과정에서 그런 잘못된 데 연루됐던 사람들만큼은 철저하게 찾아내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론의 장에서 형사처벌 받을 사람은 특히 형사처벌 받아야 되고 공론의 장에서 몰아내야 돼요.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정쟁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 대한민국 그래 윤석열이 잘 쓰는 말 있죠. 반체제 세력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고 네. 이거는 저는 그게 완성될 때까지 네. 많은 상식이 있는 국민들은 고통스럽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비상구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이정주 CBS 기자, 월요일의 짝꿍 MC 장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국영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